자, 두 번째 알면 실습 리드로그 파일의 유실 상황에 대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백업본이 있다면 현재 이용 중인 리드로그 파일에 이상이 생겼더라도 이제 아카이브된 리드로그의 백업본을 이용해서 복구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리드로그의 유실 상황을 먼저 재현을 해볼게요. 지금 오라클 베이스 밑에 데이터 파일, CDB의 데이터 파일이 있는 경로로 와서 리드로그의 상태를 확인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우선 실습을 진행하기 전에 백업을 한번 더 진행해주고 시작을 할게요. 현재 앞에 실습을 진행하면서 이제 리셋 로그 옵션을 사용하면서 그 리드 로그의 시퀀스 번호가 초기화가 됐기 때문에 백업을 한 번만 더 진행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백업 정보를 확인을 해주시고 여기서 일단 이전 백업본이 있어도 백업을 한 번 더 진행을 해줄게요. 자, 백업이 완료가 됐으면 다시 여기서 리눅스의 move 명령어를 이용해서 리드로그 파일들을 이제 실습을 위해 미리 만들어 놓은 리드 테스트 아래로 이동을 시키면서 보시는 것 같은 리드로그 파일이 손상이 되거나 유실된 상황을 재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일단 로그에 대한 정보를 먼저 조회를 해보는데 현재 저희가 이용하는 로그의 시퀀스 번호는 5번까지 있고 이제 가장 처음에 변경이 발생한 이제 체인지 넘버 SCN이죠. 정보가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고 5번까지 SCN 넘버 4766-2023까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 중이었습니다. 여기서 음, 자 도커 같은 경우에는 그 도커 안에 음, 주된 프로세스가 기능을 정지하게 되면 컨테이너 자체가 기동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시 컨테이너를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때 저희가 리드로그를 이미 유실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신속하게 데이터베이스를 복구 단계까지만 실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운트 상태라고 뜨고 있네요. 자, 이럴 때 현재 원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파일이 유실된 상황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카이브 로그의 백업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하죠. 아카이브는 현재 커런트 로그 파일 직전인 이제 4번 로그 파일까지 이용 중인 것으로 백업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시퀀스 번호는 바로 이거 다음이었죠. 자, 여기서 일단 현재 모든 백업본을 문제가 발생한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다시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네, 리스토어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전에 진행했던 리커버 작업과 다른 점이 뭐냐면 자, 리드 로그는 시퀀스 번호 순서대로 남아있죠. 어느 시점까지 복구를 할 것인지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until SC는 미리 알아두었던 시퀀스 번호를 입력을 해줍니다. 복구가 끝났습니다. 이때 다시 그 이용 중이던 리드로그 파일의 시퀀스 번호를 초기화해 주면서 데이터베이스를 오픈해 줍니다. 그러면 1번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럼 뭐라고 볼까요? 아, 이거보다 먼저 인스턴스에 대한 정보를 먼저 확인을 해보고 로그 파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봅니다. 시퀀스 번호가 초기화가 됐습니다. 이제 체인지 넘버도 바뀌고 체인지 넘버도 복구한 시점까지로 초기화가 됐죠. 그러면 다시 데이터 파일이 있는 경로로 가서 CDB에 데이터 파일이 있는 경로로 가서 확인하시면 리드로그 파일이 복구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복구 작업을 진행하셨을 때 이제 21시 같은 경우에는 멀티 테넌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플러거블 데이터베이스의 오픈 상태도 한 번씩 확정을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오픈이 안 되고 마운트된 상태였었네요. 이렇게 플러버블 데이터베이스까지 오픈 상태로 바꿔주면서 음, 원래 데이터베이스의 손상이 리드로그의 손상이 발생하기 전 시점까지 복구 작업을 마쳤습니다. 물론 여기서 음, 언론 로그를 당연히 확인해 보셔야겠죠. 언론 로그는 바로 전 실습에서도 확인해 보셨겠지만 오라클 홈 디렉토리 밑에 있습니다. 진단 디렉토리 밑에 IDBMS 밑에 음,
오라클 홈페이지 이럴 경우에는 파인드 명령어를 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오라클 베이스 밑에 있습니다. 오라클 베이스 밑에 RDBMS, ORC12 서비스 ISID죠. 그다음에 서비스는 ORC 스페이스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로그 파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언론 로그 파일은 하나만 있습니다. 보면 제일 마지막에는 복구를 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오픈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서 확인해 볼 거는 리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방금 문단의 맨 밑으로 문단 파일의 맨 밑으로 내려올 때는 Shift G 명령어를 사용했습니다. 는 PDB 시드를 오프닝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도 나와 있고 여기에서는 해당 파일에 대한 정보를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역시 저희가 일부러 그 리드로그 파일을 유실시켰을 때 해당 에러가 떴을 거예요. 스타트업을 할 때. 그것이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 문제 상황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언론 로그에 다 남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항상 확인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말아 주시고 자, 다음으로 컨트롤 파일의 유실 상황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파일의 유실 상황에서는 만약에 아카이브 리드 로그가 이상이 없다. 아카이브 리드 로그가 이상이 없고 컨트롤 파일에만 이상이 발생했다. 근데 백업본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완전 복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리드 로그에 이상이 발생했는데 컨트롤 할 동안 이상이 발생했다 이럴 때는 불완전 복구를 진행할 수 있겠죠. 네. 이제 컨트롤 파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를 마운트하기 위해서 저희가 컨트롤 파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오라클이 컨트롤 파일의 복구 단계는 자연스럽게 마운트 되기 이전인 노마운트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터미널로 돌아와서 그 전에 여기서 컨트롤 파일에 대한 백업본에 대한 내용을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컨트롤 파일이 이제 오토 백업 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변화가 발생했을 때. 자, 이때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주셔야 될 수도 있는데 역시 도커 환경이죠. 프로세스가 비정상적으로 다운됐을 때는 컨테이너도 같이 다운이 됩니다. 이럴 때는 네, 노마운트 단계까지만 일단 진행을 시켜놓고 컨트롤 파일의 유실 상황을 한번 재현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다시 CDB에 데이터 파일이 있는 곳으로 들어와서 저는 미리 이제 디렉토리를 만들어 놨는데 이제 mkdir 명령어로 컨트롤 파일 테스트 또는 컨트롤 테스트라는 디렉토리를 따로 만들어 주셔서 컨트롤 파일을 이동시킬 디렉토리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자, 컨트롤 01-TL을 텍스트 밑에 옮겨주시고 현재 컨트롤 파일이 없어진 걸 확인한 다음에 스태프업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노마운트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얼터 데이터베이스 명령어를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마운트 단계를 먼저 봐야 되죠. 네. 에러 내용이 뜨고 있습니다. 자, 컨트롤 파일을 인지하는데 문제가 생겼으니 언론 로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달라라는 문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기왕 이렇게 된 거 언론 로그에 대한 정보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베이스 밑에, 밑에, 네. 확인을 해보면 Shift G로 맨 아래로 이동해 보니까 자, 컨트롤 파일이 이 위치에 이 위치에 있어야 할 컨트롤 파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당연하죠. 저희가 유실시켰으니까. 자, 여기서 리스트 파일과 파일, 컨트롤 파일. 컨트롤 파일. 음, 음.
컨트롤 파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네요. 저희가 백업본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인스토어 인터베이스. 자, 데이터베이스가 마운트 되지 않았다. 자, 이럴 때는 저희가 아까 미리 진행했던 경로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갑자기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기에는 지금 제 강의의 내용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원래는 컨트롤 파일 같은 중요한 파일의 경우에는 백업 됐을 당시에 그 경로를 어, 따로 모아서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마지막 백업본이 이제 FRA라는 영역 아래에 준비되어 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FRA 자, 방금 전에 그 경로를 옳게 입력했지만 이 사이에 공백 문자가 발생을 해가지고 백업을 못했었습니다. 여기에 경로를 적어주실 때는 꼭 싱글 코테이션 사이에 경로 이외에 불필요한 공백 문자가 앞뒤로 포함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말씀드렸던 것 같이 어, 자, 다시 한 번만 화면 공유하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방금 전에 오류가 있었는데 이 컨트롤 파일의 백업본이 위치한 자리를 싱글 코테이션 안에 적어줄 때 앞뒤로 공백 문자가 있어서 발생했던 문제였습니다. 일단은 경로도 미리 이제 따로 백업을 해두시는 게 좋고, 경로에 대한 정보도 이제 명령어를 실행을 할 때 공백 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확인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어, 이 부분에 대한 오류를 찾아내는데 시간을 좀 많이 사용을 한 것 같네요. 자, 리스토어가 잘 되었다는 내용을 확인을 했으니까 리커버리 마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일단은 리스토어가 됐으니까 마운트 단계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마운트 단계까지 잘 오고 있네요. 이제 리커버리 작업은 역시 컨트롤 파일이 유실된 상황에서도 리스토어를 하고 나서 마운트 단계에서 리커버 작업을 완료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정상적으로 완료가 된 것 같네요. 다시 한번 리스, 오픈, 리셋, 오프. 혹시 어, 데이터베이스 이상이 생긴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복구를 하고 오픈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그의 시퀀스 넘버를 초기화하고 오픈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복구 작업이 정상적으로 끝난 것 같고, 펠레팅, 이미지 마운트 단계였죠. 어, 이거, 오픈 단계겠죠. 오픈을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머지 정보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셀러스 리셋 로그가 변경된 SCN과 체크 포인트가 실행된 시점이 다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 음, 차이가 있죠. 지금 확인해 보시면 4145, 4142 이렇게 다릅니다. 체크 포인트는 이제 리셋 로그를 하고 나서 발생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데이터 파일 헤더에 대한 정보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각 데이터 파일의 변경 사항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 자, 여기서 파일의 이름과 파일 넘버, 체크 포인트 체인지 넘버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음, 여기서 자, 저희가 지금까지 복구 작업을 하는데 사용됐었던 데이터 파일들에 대한 번호가 SCN 번호가 다를 겁니다. 자, 처음에 어떤 걸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시스템 테이블에 대한 그 체크포인트 체인지 넘버가 다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데이터 파일들이 최근 SCN으로 변경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컨트롤 파일의 유실 상황에 대한 복구 작업도 내가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알맹 같은 백업 전용 그 유틸리티를 이용할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유저 매니지드 백업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은 단순합니다. 그 오라클이 이용하고 있는 데이터 파일들을 DBA가 수동으로 복사를 해서 백업을 해놓고 다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네.
실습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업본에 대한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예전에 실습을 먼저 진행할 때 있었던 파일들에 대한 백업본이 있다는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CDB에 있는 데이터 파일들에 대한 백업본이 있다고 나오고 있네요. 자, 교재와 동일하게 유저 테이블을 한번 백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유저 테이블 스페이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저스 01 DBF를 한번 실습 대상으로 한번 삼아 보겠습니다. SQL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테이블 스페이스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아이고, 여기 있죠. 그래서 음, 음, 여기서 유저스에 대한 데이터 파일이 확실히 유저스 01.dbf인 걸 확인을 먼저 해주시고 그래서 alter table space users begin backup이라고 데이터베이스한테 이제 해당 테이블 스페이스에 대해서 복구 작업을 시작한다고 알려주면 됩니다. 네, 이제 백업 모드로 테이블 스페이스가 들어갔어요. 여기서 느낌표를 사용하시면 SQL에서도 리눅스 명령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음, 다시
명령어를 복사해 놓고 유저 텍스트 다시 만들어 볼게요. 이 부분만 다시 찍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테이블 스페이스 유저스를 지금 백업 모드에 있죠. 자, 다시 그전에 있던 백업 번호 지우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파일이 지금 아마 복사가 됐을 텐데 먼저 자, 잠시만요. 그리고 자, 먼저 파일을 확인해 보기 전에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내려줘야 됩니다. 해당 테이블 스페이스에 대한 복구 작업이 끝났다는 걸 데이터베이스에 알려줘야 됩니다. 알터, 테이블 스페이스, 유저스, 백업. 네, 그러면은 오라클도 해당 테이블 스페이스에 대한 백업 작업이 끝났다고 인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업 정보를 확인을 해보시면 데이터 파일이 7번이었던 유저스 테이블이 다시 복구가 되었다는 것을, 백업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삭제를 했었죠. 근데 지금 다시 확인을 해보면 유저즈 테이블 스페이스에 대한 데이터 파일이 백업이 된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잠깐만 이제 유저 매니지드 방법과 말맨 백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유저 매니지드와 알맨 백업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동을 정지한 데이터베이스의 백업, 콜드 백업이죠. 둘 다 지원합니다. 근데 기동 중인 데이터베이스 백업에 대해서도 알맨은 지원을 하고 유저 매니지드도 지원을 하지만 방금 하신 것처럼 이제 백업 작업을 해당 테이블 스페이스에 대해서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진행을 한다. 그리고 백업 작업이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제 증분 백업은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이제 백업을 진행하는 걸 의미를 하는데 RMAN만 가능합니다. 유저 매니지드 방법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손상된 데이터 블록을 탐지하는 기능은 역시 RMAN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V 데이터베이스 언더바 블록 언더바 커럽션 뷰에서 손상된 블록과 손상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들어가서 클릭하기 전에 음, 자 해당 파일 번호와 뭐 데이터 블록의 번호,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블록의 개수, 그다음에 손상됐을 때 번호, 그다음에 손상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조회를 해보면 지금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있죠. 손상된 데이터 블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복구 작업을 잘 마쳤다는 의미이겠죠. 네, 다시 강의 자료로 들어가면 백업 파일의 자동 생성 또한 RMAN만 지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하셨듯이 백업 과정에 대한 모든 부분을 유저가 직접 책임지는 방식이 유저 매니지드 방식입니다. RMAN은 자동화된 방식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제 괜히 엔터프라이즈 버전에서만 제공하는 기능이 아니겠죠. 그다음에 백업 저장소 또한 유저 매니지드 방식은 방금 한 것처럼 백업 위치를 그때그때 직접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어느 장소에 대해 어느 장소에 백업을 할지 미리 어, 결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저희가 알맹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파일이나 또는 데이터 파일을 복구할 때와 복구할 때 이제 알 수 있었듯이 백업 저장소는 컨트롤 파일에 저장이 됩니다. 저희가 컨트롤 파일 복구할 때 노마운트 단계에서 백업에 대한 어, 백업본에 대한 자료를 조회할 수가 없었죠. 네, 컨트롤 파일에 그 내용이 담겨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기화 파라미터 파일 백업 이거는 SP 파일, P 파일 되겠죠. 둘 다 백업을 지원을 합니다. 그다음에 뭐 패스워드 파일, 네트워크 파일, 예를 들면 뭐 사용자의 패스워드에 대한 내용을 담은 파일이나 네트워크 정보에 대해 담고 있는 파일은 유저 매니지드 방식으로 백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맨은 따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두 번째 백업 앤 리커버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